김경재 전 의원님께서 박찬종 전 의원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지금 모실 한 2분 3분 모실 게 맞겠죠, 그죠?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찬종 선배님은 제가 대학 1학년 때 4학년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고시 상관왕이시고 70년대 80년대 한국 정치를 움직이셨던 분인데 이 양반이 소위 삼김정치의 가장 큰 희생자입니다. 김종필, 김대중, 김영삼 세 사람이 합작해서 정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대통령 한번 하고도 나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재능이나 경륜이나 뭐 이런 것에 딱 맞는 아깝게 짝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손상대 동지가 그 얘기를 할지 안 할지 몰라서 내가 미리 얘기해 드리고 싶고, 지난주에는 오실 예정이었는데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서 오늘 여기로 오셨는데 저를 아주 그냥 달달 볶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셨는데 제가 택시 기사에게 번호를 잘못 얘기해가지고 그냥 안달 먹더라고 기다렸는데 간신히 오셨습니다. 모처럼 우리 국민 TV 유튜브 대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이니까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는 좋은 말씀으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고시 하나 패스하기 힘든데 세 개를 패스하신, 지금 연세는 아마 아직 한 60 초반을 거두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금 해도 돼요. 문재인보다는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자, 저도 정치부 기자를 할 때 상당히 존경했던 분이고 지금도 존경해 마지 않는,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대한민국을 책임지게 해야 될 분, 우리 박찬종 전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유튜브 국민 애국 국민대회에 초청 받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현수막 밑에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대한민국의 지금 최고로 미친 사람, 그리하여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갈수록 헤매고 알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로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미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광훈 목사님과 이 자리에 계시는 정광훈 목사님을 열렬히 따르고 성원하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10월 3일 광화문에는 당군 이래의 최대 인파가 모였습니다. 아마 그 기록은 앞으로도 달성될 수 없을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 종로, 내거리 이쪽 저쪽, 서소문 내거리 이쪽 저쪽, 서울역 광장까지 아마 100만 명도 더 넘는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 인파의 최종적인 구호는 문재인 탄핵, 문재인 아웃이야. 그날 하늘은 이미 이 민심을 받아들여 가지고 문재인을 탄핵하고 그리고 문재인을 아웃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률상 제도적으로 제도가 있어 법률이 있으니까 지금 그 잔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도권 안에 제1야당, 지금의 미래통합당, 이 사람들이 무기력해가지고 10월 3일 광장의 그 하늘을 움직인 그 민심을 받아들여서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확인 사살을 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 무기력한 지금 야당의 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2300년 전에 중국의 한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리법권천이라는 말을 했는데 세상의 올바른 이치도 권력자가 법률을 만들어서 그 이치를 깔아뭉갤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악법을 만든 권력자도 결국은 하늘을 이기지 못한다. 하늘은 정말 안타깝게도 하늘은 입이 없습니다. 하늘이 입이 있다고 한다면 10월 3일 자정에 이미 모든 게 끝났을 텐데 하늘에 입이 있다 그러면 야 문재인 너 그만둬라 이러면 그만두게 되는데 하늘이 입이 없으니까 이게 더 돼요. 입이 없으니까 사람인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늘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심이 민심이고 민심이고 천심이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천심은 움직였어. 민심도 따라 움직였어. 우리가 만든 제도 때문에 지금 저 잠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3일 현재로 우리 헌법상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을 해야 할 탄핵 사유가 제 기준으로는 2019년 10월 3일 현재로 30가지에 도달해. 30가지. 탄핵 사유가 한두 가지만 있어도 이걸 날려버려야 되는데 탄핵 사유가 30가지나 쌓여있어. 30가지나 쌓여있어. 그리고 오늘 현재까지 또 30가지가 더 보태져서 박상정 기준으로 하면 60가지의 탄핵 사유가 쌓여있는데도 저걸 청와대에서 밀어내지 아직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이 헌법에 선서하고 취임사에서 어떤 공약을 했느냐. 오늘 이 순간이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국민 통합과 화해의 시대를 연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5월 10일부터 이 땅에 국민 화합과 통합의 시대가 열렸습니까? 아니요. 쪼가리 냈지. 쪼가리. 네 편으로 나누고 네 편만 백성이고 네 편은 적으로 다 돌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똑같이 모시겠다. 그렇게 했습니까?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완전히 적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나를 비판하고 비난했던 사람 가운데도 자리에 맞는 사람은 찾았어. 적소의 적재를 기용하겠다.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기용해서 쓰겠다.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단 한 건도 그런 일이 없어요. 단 한 건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 말 끝에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시겠다 그랬어요. 삼고초려는 게 3번 찾아가서 초막을 짓고 선생님, 동지요 나와 같이 일합시다. 이게 삼고초려. 삼고초려에서라도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기용해서 쓰겠다. 만일 이 약속이 한 건이라도 지켜진 일이 있습니까? 이 약속을 지키려면 제일 먼저 김경재 총재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김 선배님 총리를 맡아주십시오. 이래야 이 약속이 지키는 거예요. 이 순간에 김경재 총리가 됐어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그 약속이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한 것이 지금 4.15 총선거 이후에 야당을 바깥으로 내쫓고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 그저께 38조에 해당하는 추경 예산을 저거 마음대로 뚝딱하고 하고 이거 야당을 동반자로 한 것입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뿐 아니라 역대 어떤 대통령도 백악관 집무실에서 공식 집무시간 기간 동안에 절반을
자기 편, 자기 당, 그리고 트럼프 같은 공화당 의원, 그리고 반대당의 민주당 의원들 전화하고 아침 커피 타임 갖고 점심 먹고 그리고 만찬하고 시간 하는 대로,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는데 시간을 그렇게 할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완전히 샷다를 내렸어. 야당은 아주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리고 취임사에서 하는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아주 괘씸한 것은 수시로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에게 현안을 설명하겠다. 수시로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 수시로 기자회견을 했습니까? 연초에 한 번씩 짜고 하는 기자회견을 했어. 그것도 그나마 2019년 연초에 한 기자회견에는 경인방송에 여기저기 질문을 하기를 대통령께서는 경제 사정이 분명히 나빠지고 있는데 어떤 근거와 확신으로 경제는 잘 굴러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걸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대깨문들이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가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 지지하는 이 대깨문들이 그 여기자를 상대로 하고 온갖 폭탄세를 내퍼부어가지고 경영방송에서는 견디다 못해 그 여기자를 해임하는 사건이 됐어요. 이게 오늘의 언론 상태고, 오늘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이 부작용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으면 김여정이가 문재인을 향해서 온갖 욕설을 퍼부을 때 하루에 두세 번씩은 기자회견을 했을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미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막장비에 숨어버렸어. 이런 대통령이 있을 수, 이런 대통령. 헌법 선서하고 헌법에 손을 얹고 약속하고 한 공약, 지금 제가 크게 5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오늘부터 대한민국 국민 통합과 화해의 시대를 열겠다.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내가 똑같이 모시겠다.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하겠다. 그리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 가운데도 기용해서 쓰겠다. 그리고 수시로 기자회견할 때 큰 줄거리만 얘기해서 5가지. 그리고 모든 정책은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 지금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은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있어서 이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고 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노래 말처럼 만들었어.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 개뿔. 무슨 기회는 불균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부정의하다. 이게 결국 헌법에 선서하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것이 가장 큰 타적 사유고, 이것이 가장 대통령 무자격 있고, 이것이 가장 큰 대통령 쫓아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2018년 평양에 가고 9.19 합의란 걸 했습니다. 휴전선상의 공중과 지상에서 우리의 군사 요새 공군 정찰하는 전부 안 하겠다는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휴전선을 무방정비로 내줬고, 그리고 평양 시민들 앞에서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한반도가 대한민국 영토고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지키는 대한민국 대통령. 그럼 그 자리에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얘기하든지 대한민국 자를 빼더라도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김정은을 옆에 세워놓고, 김정은이가 북한의 국무위원장입니다. 세워놓고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얘기해. 항복 투항한 거나 마찬가지. 요거 하나만 하더라도 쫓아내고도 남을 이유가 충분히. 이걸 한 가지 다 얘기하려면 말세해버릴 것 같은데, 어제 이 통일부 장관의 이인영, 그리고 안보특보의 임종석, 국정원장의 박지원, 이렇게 유명했습니다. 저는 그 전날 제 유튜브에 어떤 얘기를 하는가, 주사파를 전면에 세우는 것은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짓이다. 이인영을 통일부 장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임종석이를 국정원장 또는 안보특별 보좌관으로 임명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때는 박지원 얘기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들어서 얘기했는데, 그 두 사람이 결국 통일부 장관 그리고 안보특보가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전대협 1기 의장 이인영, 4기 의장 임종석입니다. 전대협은 80년대 전국 대학생 연합회, 그것이 반정부 활동의 전진기지고 그들의 강령에 의하면 주체사상 신보응자들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간단히 설명. 주체사상이라는 게 뭐냐? 김일성이가 민족의 태양이라는 소리예요. 남북한을 통해서 저들의 말대로 하면 전조선의 민족의 태양은 김일성이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정당하다. 김일성이가 정권을 창출한 북한 정권은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 합법 정권이다. 이승만은 북한의 괴뢰다. 미국의 괴뢰다. 그리고 6.25는 미국과 이승만이 짜고 한 북침이다. 이게 이인영, 임종석 같은 사람 머리에 꽉 박혀있어. 그러니까 북한을 추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통일, 자유민주주의 질서로의 남북 통일을 해야 된다. 우리 헌법 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질서 좋아하는데 자유를 떼버리라.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제안을 했는데 그 결국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 제안한 개정안에는 자유란 말이 다 지워져 버리고 있어요. 그럼 뭐냐? 민족이 되게. 민족이 앞선다. 민족 공동체 중심으로 통일해야 된다. 왜? 미국은 미제국주의고 이승만은 미국의 괴뢰로 대한민국을 창건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인영, 임종석이 사람들 20대 초반에 이런 생각에 머물렀던 것은 이영이라는 사람이 전환시대의 논리 그리고 해방전후사 인식이라는 두 책을 쓰면서 그게 그렇게 적어놨어요. 북한은 자주적으로 성립한 정권이다. 남한은 이승만이 미국의 등을 얻고 미국의 괴뢰로 정권을 세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25는 북침이다. 근데 이들이 지금 20대에 그게 낭만적 생각에 접어들어 있다가 지금 최근까지 20-30년 사이에 모든 외교 자료가 다 공개됐어. 모스크바 자료, 북경 자료, 미국 자료, 그 다음에 유엔 자료 다 공개됐어. 6.25 전쟁은 김일성이가 스탈린과 모택동과 협력하고 모의하고 지원받아서 남침했다고 하는 게 명백해요. 만약 이걸 북침으로 본다고 한다면 1950년 6월 25일 일요일인데 토요일 24일 토요일 저녁에 용산 육군본부 근처에 있었던 육군회관 준공식이 있어서 최병덕 참모총장과 전방사단장들 제 모여 파티를 했어. 늦게 끝나고 그 다음날 전부 늦잠을 자고 있는데 육군본부를 지킨 김종필 중위 등이 9시 10시에 가서 깨워가지고 육군본부에서 비상수집을 했는데 인민군 쳐내려고 너댓 시간 뒤에 참모총장과 알게 됐어. 이게 북침을 한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 그뿐 아니라 외교자료에 전부 나와 있어. 그런데 이인영, 임종석 이 그룹들은 여기에 심취해가지고 그래서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그것을 받들어야 되고 그래요. 호의적으로 봐야 되고 북한 사람의 입장에서 김정은의 입장에서 상황을 봐야 된다. 이게 내재적 접근법 이게 주체 사상의 핵심. 그런데 이걸 통일부 장관을 시켰다. 그 다음에 외교안보 특보를 시켰다. 이러면 이 두 사람의 생각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에 평양 쪽을 향하고 있어. 평양 쪽을 위해서 평양 쪽의 생각에 따라서 이런 인사를 한 데다가 이번에 국정원장을 박지원 전 의원을 시켰어요. 저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뭐 목포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적당히 해가지고 국회의원 한 것까지는 우리 국민이 용납하더라도 그는 대북 송금 5억 달러 송금의 주역이었어요. 김정일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아들 김정은이도 좋아하는 사람.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것은 스파이 대장인데 북한의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엄격하게 분석해서 대응책을 세워야 할 그 스파이 대장이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사람. 김정은에게 유리한 것만 대통령에게 보고해가 그 방향으로 갈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을 어떤 의미에서는 자생적 스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을 국가정보원장 자리에 앉혔다. 나는 문재인 정권이 어제 이 인사로 막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떨어졌다. 10월 3일 광장의 민심 이후에 진행되는 이 과정을 봤을 때 어제 저런 인사를 두고도 이 나라가 적화 통일 쪽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못 깨닫는다면
아마 하늘이 놓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제 쫓아내려고 아주 미친 짓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검찰과 언론이 유착한 사건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핵심 권력과 MBC 등 권력에 기생하고 있는 언론이 결탁을 해갖고 윤석열이를 죽이기 작전 나온 것이 이겁니다. 이거 시간 관계에서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추미애 여사는 미쳤어. 이성을 잃었어. 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무수한 법무장관, 내무장관 그리고 장관이 많이 있었지만 추미애 장관은 제가 다는컨대 지금 이 시골에 가면 최악의 악명 높은 장관이 3.15 부정선거를 진두지휘해서 형장의 이수로 사라진 최인규 내무장관, 그 다음에 추미애 법무장관 되라고 저는 단언했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추미애 씨 귀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고 하는 게 7월 15일 날부터 발족을 할 수 있는데 야당이 그 처장 추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으나 만일 미래통합당이 여당에서 계속 밀리는 상태로 되면 저게 발족될 가능성이 있어요. 발족되면 어찌 되느냐? 3권을 문재인이가 완전히 장악하게 돼요. 그 수사 대상에는 판사, 검사, 국회의원, 현역 장성, 예비역 장성이 그 수사 대상에 올라요. 왜 장성과 예비역 장성까지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올렸는지 좀 기가 차리. 예비역 장성들이 그 모임을 해가지고 수시로 성명 발표하는 거 그게 아주 귀찮았던가 봐요. 제가 이거 수사 대상에 올려놨는데 당장은 판사 수사 대상에 올려놨어. 마음에 안 들면 지금도 마음에 안 드는 찍어내기를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 시켜가지고 A 판사 부정 비리를 고발하게 수사 착수하죠. 검사 마음에 안 드는 거 고발하게. 그러니까 사법부 완전 장악이고 그래야 윤석열도 수사 대상에 올린다는 거예요. 안 올리더라도 휘하 검사를 윤석열을 완전히 우리의 가도랑 휘하 검사 중에서 예를 들면 울산 부정선거 게이트 열심히 한다라든지 구속 수사를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 부정 비리가 있던 먼지털이 식으로 아주 황당한 이유를 들었어. 그 판사 검사가 어떤 사람이 돈 먹은 것 같다, 이래가 투수를 하면 그냥 그거 갖고 조사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법부 완전 장악, 검찰 완전히 허수아비,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칼날에 세가 국회의원들은 이런저런 먼지털이 하면 얼마나 생길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A 의원이 어느 날 저녁 누구하고 만나서 저녁을 먹었다. 단순히 저녁을 먹었는데 거기 수상한 거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그냥 투설을 합니다. 투설해서 조사를 한다 하면 그 국회의원은 그 조사가 진행되고 이런 동안에 정부 비판 공격도 못하고 죽은 목숨으로 지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래통합당 의원들고 모독을 걸고 공수처 발족을 저지해라. 저지하지 못하면 그대들은 식물국회의원이 된다. 식물국회의원이 되는데 국회를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게 저지하지 못하면 그날 의원이 총사퇴를 하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광화문 광장으로. 그게 자네들이 살 길이다.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도 막지 못하고 얼음얼음 하다가 그리고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고 싶고 세비는 탐해놓고 공천 받는 것도 어렵게 받았고 본선도 어렵게 했는데 내가 박찬종이 말대로 국회의원직을 이거 쉽게 버려.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야. 죽은 국회의원 노릇을 계속하려고 그래? 하루라도 국회의원 했으면 그만이지. 그걸 버리고 광화문으로 나오라고 그래. 여러분과 저는 우리 헌법의 제1기관이 첫째 기관이 국민입니다. 첫째 기관이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 누구냐? 여러분과 저 정광훈 목사, 김경재 총재 이 국민이 첫째 기관입니다.
그리고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국민이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아가 정부를 세우고 국가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 국민이 너는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가짜라고 하면 가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국민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회의를. 전 국민이 18세 이상의 전 국민이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안건을 상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안 이렇게 상정해서 이놈 탄핵하자 이러면 그날로 끝나버려야 되는데 이게 다 모일 수가 어떻게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가 모인 게 당군 이래 최대 인파가 모인 것이고 이것이 4월 통으로 그 자리에 오지 않았던 국민의 가슴에 뿌려가지고 이걸 곳곳에서 어느 날 날짜를 정하고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고 청와대에 인간띠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비서관 보좌관들이 출퇴근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이렇게 손을 잡고 종합청사도 손을 잡고 인간띠를 만들어가 출입을 막는 거 그거는 평화적 시위니까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고립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효자동 김도 완전히 꽝배우면 차가 다닐 수가 없고 그래 청와대를 빙 둘러서 인간띠를 두르는데 거기에 경비 섰던 경찰관도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자연히 대통령도 걸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20년 10월 3일까지 정광훈 목사 그룹이 앞장서서 제2의 당군 1회의 최대 인파를 모을 때 이번에는 철저하게 그들의 출입을 막고 문재인을 고립시켜서 그가 청와대를 걸어오는 날을 만들어 정광훈 목사님 안 계셔서 그런데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변호사인데도 이 양반 구속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본인은 이것을 다 즐거운 마음으로 견디지만 그래 제가 김경재 동지를 통해서 거기 변호인단 구성하는데 내 이름도 언제든지 언제나 나도 늘 법정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만 해놨는데 실제로 제가 이 손발이 되어가지고 전 목사님을 못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0년 10월 3일 목표로 이건 오늘 제가 저는 목표인데 전 목사님하고 인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 정권이 단말 말하는 단말과 마지막 숨통 끊어지는 순간에 이렇게 발악하는 걸 단말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단말과 이 한여름의 단말과 계속하다가 10월 초 10월 3일에 이게 약 물러나는 날고 이래 야 대한민국이 더 망가지고